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 패러다임 복지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좋게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복지의 이면을 살펴보면 복지로 인하여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령화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 수급이 늘어날 것이고, 또 희한하게도 장애인 분들의 수도 제가 볼 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떠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수는 줄고 출생률은 줄고 그러면서 복지 수급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6.25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복지와 관련된 일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업이 일어날 때는 백성들의 도움도 받고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나라의 도움도 받습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는 그 자체가 백성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성장합니다. 대기업이 성장을 다 할 때가 되면 대기업이 다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 때까지는 남의 도움을 받지만 다 컸으면 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 총수가 다 크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국민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는 몰랐지만 다 성장하고 나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됩니다.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업을 밖으로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총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기업을 다 키워놓고 나면 사모님도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님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식구가 아프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답답해하는 정도이지만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합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다면 백성들의 어머니인 기업 총수 사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야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분들이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그것도 큰 스님만 찾았습니다. 신부님도 찾아가고 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도인도 찾아가고 이렇게 모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가 그런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니까 그분들이 무엇라고 했느냐?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나누어라. 어려운 곳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잣대를 갖다 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복지시설에도 가보고 경제적인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르침이 없이 계속 봉사활동만 하라고 하니까 돌아 나온 것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분들을 잘 이끌 방법을 설계해 놓았으니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밖에서 기업을 크게 일으키는 동안 사모님들은 어려운 곳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밖의 일은 총수님들이 하고 안의 일은 나라의 어머니인 사모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들은 나라 안을 살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희생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살펴서 어려운 곳이 많다고 생각되면 대기업 총수의 부인은 국민의 어머니이므로 백성들이 어려우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는 3개에서 많게는 7개 정도 대기업의 총수 부인들이 힘을 모아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모님들이 손을 맞잡고 백성들이 왜 어려운지를 연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 큰 어른들은 빵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지식인들이 함께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은 많이 벌었으니 사회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잣대를 잘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벌었으니까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작게 벌고 말지 힘들게 왜 많이 벌어요?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모님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일으킨 경제를 그 복지재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총수 부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팎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환원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잘못된 곳을 찾아 지원할 곳은 크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는 일을 지식인들에게 시켜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사모님들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해드려야지 아랫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는 기업을 크게 일으키고 부인들은 복지 문제를 다스리고 있으면 국민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조를 그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나라의 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총수님들은 나라의 바깥 일을 하고 부인들은 나라 안의 일을 해서 질서를 잡아 주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피와 땀으로 경제를 모아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총수 부인들을 보고 어머니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습이 있나요? 총수님들이 지금 아버지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기업 총수는 국민의 아버지이고 부인들은 어머니입니다. 이 나라의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일을 바르게 해줄 때 이분들은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식인들이 뒷받침을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인 한 사람을 이 사회에 배출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엄청난 희생으로 모아진 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복지 사업은 대기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국민들은 이 원리를 알고 모두 힘을 모아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복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지는 몇 명이 가서 떼닦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합니다. 복지 신패러다임은 위에서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지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모이면 패러다임은 이 사람이 다 내줄 것이니까 위에서부터 질서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부류에서 존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질서가 잡힌 사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몇몇이 힘을 모아서 복지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나서서 뛰어나갈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뛰어나가 봐야 천년만년해도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어른들이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힘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복지사회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복지신 패러다임 하나를 바르게 일으켜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복지신 패러다임을 찾으러 국제 사회가 이 나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민족으로 변합니다. 배우던 민족에서 가르치는 민족으로 바뀔 때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후진국 70%, 선진국 30%가 있습니다. 후진국은 할 일이 없어서 난리이고 선진국은 복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복지 신패러다임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진국에는 인류 대민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 일을 할 수 있게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에는 우리나라만큼 5만 가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D, 즉 3D 산업이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3D 산업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기술들입니다. 선진국에는 없는 이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밥만 벌어먹고 살려고 하니까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D 산업은 우리를 가난해서 일어나게 해주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술이 후진국에서는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 나라에는 그런 일거리가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굶어 죽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처럼 농사만 짓는다고 되는 때가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D 산업에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나라는 70% 후진국 중에서 기아를 해결해야 되는 최극 빈국에서부터 30% 선까지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중공업 기술은 70% 후진국 중에서 30에서 70% 사이에 있는 나라에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3D 산업과 중공업 기술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이만한 기술을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이 나라에 무엇을 선물로 주었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5만 가지 기술을 여기에 다 들여다 주었습니다. 기술실을 여기에 다 들여다 놓고 몸소 수행을 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이것을 모두 키워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왜 키워왔느냐? 우리가 인류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바르게 쓴다면 인류의 질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술을 가지고 인류 사회에 출연을 하는데 똑바르게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설계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중소기업들도 망하지 않고 모두 번창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업이며 인류 대미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복지사업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은 뭐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 안 번다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역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70%의 후진국들에게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30%의 선진국들에게는 신패러다임의 복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라는 명제와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선진국들의 딜레마를 풀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모두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작게 설명하면 우리가 더 이상 장애인을 불쌍히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누구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이면 모두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해주면 이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장애인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장애를 입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장애인이 되었는가? 내가 고집을 심하게 부리지는 않았는가? 살면서 독단적이지는 않았는가? 잘못된 성격으로 이런 아픔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다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픔은 또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항상 쓰던 말입니다. 깨우치라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지 못하는데 어려움을 풀어준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정법 시대에는 두 번 다시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또 한 칸 더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또 깨우치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도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깨우쳐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엄연히 하나의 개체란 말입니다. 노인들도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자기 몫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기 일을 해줄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을 안 해주면 이 사회는 비뚤어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적인 일을 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동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한뜸이라도 자신을 갖추어야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 없고 천대받는 존재라면 노후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노후 보장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 필요한 사람이라면 모시고 살면 살았지 절대 옆으로 내치지 않습니다. 노인 복지도 깨우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도 장애인이 깨우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왜 어렵게 사는가? 이러한 것들을 깨우칠 수 있게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자신의 공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과 복지수급자들은 당신들에게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를 위해서 샘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자연에는 절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내가 도우러 복지시설에 갔다면 분명히 거기에 너의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의 샘물을 떠먹고 와야 소생한다 이 말입니다. 샘에 왔으면 맑은 물을 떠먹고 와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 와서 내가 돕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전후 몇십 년 만에 인구는 배로 불었는데 복지수급자는 수십 배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곳 복지시설을 다녀간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복지수급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장애인이 죽지 않았는데 또 장애인이 되어서 쌓이고 쌓여 수십 배가 불어난 것입니다. 병문안 가서 무엇을 배워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얼른 나으라는 말만 하다 보니까 병문안을 간 너도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이 아무리 늘어도 환자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온통 엉망진창입니다. 큰일 납니다. 장애인이 많고 복지수급자가 많고 외로운 노인이 많고 어려운 노인이 많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일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다가 죽어야 합니다.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 짓을 후손들에게 시킬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복지수급자들은 자신들처럼 사람들이 어려워지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은 비록 팔다리가 없어졌지만 지금 성한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빌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원을 담아서 빌 때 세상은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장애인을 모두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과 복지수급자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경비를 조금 들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불하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우러 왔다고 하는 것과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어서 수업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들은 당신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당신들은 장애인들을 도와 서로 상생하면 비로소 비굴하게 살지 않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나서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산다면 그들의 어려움은 없어집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세상에 할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지적인 일입니다. 장애인들은 손, 발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깨우쳐 다른 사람이 자신들처럼 되지 않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일들을 담당할 때 지금은 다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깨우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고 어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의 할 일을 바르게 해야만 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고 아주 살기 좋은 세상,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지금처럼 구걸하는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장애인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한 구성원이 되어서 자신들의 일을 해줄 때만이 삶의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람있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람있게 살려고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잘 둘러봅시다. 앞으로 복지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복지수급자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생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곳을 가게 되었다면 하나라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한 번씩은 가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직장과 단체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중단되고 신패러다임의 복지운동이 이루어져서 인류 사회는 이것을 배우러 올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못 찾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주는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길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그런 일을 하도록 이 사람이 이끌 테니까 국민 모두 힘을 모아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 신패러다임 복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볼 때 70%, 즉 위에 있는 30%는 선진국이고요. 30%와 그 밑에 70%그 사이에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되갚아야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의리라고 보아야 하나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소중한 자산을, 그 자산이라고 해서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중한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도왔던 그 70%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나라에는 그 밑에 70%가 필요로 하는 모든 3D 업종의 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3D 업종의 사업들은 선진국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 분야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3D 산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밑에 해당하는 70% 하부 조직에 해당하는 그 나라들한테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인류에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위 30%의 그 선진국에는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거지라고 얘기하죠. 외국에 거지가 있는데 일은 안 합니다. 다 멀쩡한데. 또 그런 사람들을 홈리스 피플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돈이 나갑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또 사회에서 돈 때문에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어떠한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러한 홈리스 피플이라든가 또는 복지수급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이들의 즉 신생아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수급자를 담당해야 할 미래의 우리 아가들과 젊은 세대들은 커다란 일에 즉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제 방향을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호주나 미국의 한 주에 해당하는 그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고 가질 것은 다 가진 나라입니다. 무언가를 한번 해보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복지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그거를 갖다가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풀어주셨습니다. 너무 크게 풀어주셔서 좀 멍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커다란 그림을 알고 우리가 가게 되면 헤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4권입니다. 마라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이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